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수 권오현입니다. 저는 원래 그게 일반 대학 입시 쪽에 쭉 뭐 연구나 이런 행정적인 일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뭐 꽤 시간이 오래됐습니다만 했던 그런 입시 방향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이런 시험 위주, 다시 말하면은 수능이라든지 이 대학별 고사 중심으로 대학 입시를 진행하는 이 틀에서 벗어나서 이 학교 교육 그 자체에 주목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대학 입시를 진행하는, 이걸 뭐 요즘 그 고교 대학 연계 교육 관점의 대입 전형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학교 교육 기반 대입 전형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게 구체적으로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되어졌었는데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쭉 하다가 저희 그 서울대 총장님께서 한번 우리나라 대입 제도 전체를 한번 IB 형태로 여기 바꿔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 사범대 중심 교수들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또 강은희 교육감님께서도 한번 그 IB, DP 그 이수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대입 제도에 어떤 좀 이게 불이익이 있는지, 또 그걸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뭔지 이걸 한번 이제 찾아보자라는 제안을 하셔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저도 이제 IB 입시에 대해 가지고 이게 쭉 들여다보게 되어졌는데요. 앞 시간에서는 이제 우리 예정 소장님께서 IB 도입의 취지라든지 진행 과정이나 또 효과나 이런 데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범위를 좁혀 가지고 이 IB, DP 이수자들이 현재 대학 입시에서 이 불리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논점화해서 해결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주요 쟁점 사항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뭐 시간이 없어서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IB 교육은 지금 우리나라 IB 교육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하나는 이 이제 국제적으로 공인된 글로벌 교육의 한 유형이기도 하고요. 또 그게 우리 공교육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공교육을 구성하는 한 행태다.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고, 우리 대학 입시에 적용되는 것은 이 글로벌 교육이 아니고 우리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공부한 그 내용을 국내 대학 입시에 반영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교육, 우리나라 공교육에 들어오게 된 그 계기는 우리 국가교육과정에 아예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학교는 필요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나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그러니까 IB라는 것은 우리가 글로벌 교육이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 공교육의 한 형태다. 이제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다양한 학교, 고등학교 유형이 특목고가 있고 영재고가 있듯이 IB 교육을 받는 학생들 또 우리 공교육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우리가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IB, DP 학생들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쭉 비교를 해보면은 그동안에 우리 교육이 놓쳤던 이런 공백들을 메워주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IB 교육이 나타나는 이런 장점들을 우리 공교육 시스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 도입을 할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이들이 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우리 이 학교 기본법에 보면은 우리 모든 국민들은 자기가 그 공부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정하고 정당한 또 타당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 우리 교육기본법에 들어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국가가 인정을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국가가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이거는 옳지 않는 건 거죠. 그럴 때 이게 우리 교육기본부도 보시면은 평가를 할 때 이항이 있죠, 그죠? 학교의 교육과정 등 그 학생이 공부를 한 그 틀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해주는. 그런데 IB 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인정해서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국가적으로 이런 건 우리가 인정을 안 해준다. 이렇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문제인 거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해답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이제 쭉 들여다보니까 한 5개 정도 확실한 분명한 논점들이 드러나더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다 아시겠지만은 이 대입 정시 지원이 근본적으로 이 불가능한, 그 IB 학생들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시 불가능하다는 이 내용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나는 이 IB 교육이 진짜 참 교육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나는 IB 과정을 이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뭐 IB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가자 이게 아니고, 이 이제 수능이라는 국가가 운영하는 이 시험에 IB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걸 적극적으로 이제 해소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 가지고 이 대체제 이걸 찾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 이 대체제가 뭘까? IB도 수능의 예부 시험이듯이 IB도 그죠? 내부 시험만 보는 게 아니고 EA라는 이런 내부 시험이라는 이런 절차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수능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그러면은 IB 학생들이 보는 이런 결과로 나오는 이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대체해 줄 수 있는 이 방안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이고요. 이제 그럴 때 한번 이제 차근차근 시간이 걸리더라 그래도 이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정시 체제가 유지된다 그러면은 IB 성적을 가지고 수능 점수로 대체해주는 이런 어떤 성적 조견표라는 이런 개념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 맞지 않아 가지고 바로 적용하기가 힘들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 이제 대입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편이 된다 그러면은 일정 조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큰 틀에서 논의가 될 때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해답으로 들어와서 탐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호주 같은 경우 그런 조견표 이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수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건 아직 그 다음에는 정립이 아직 안 됐으니까 수능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는 조견표라는 게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수능이 지금처럼 수능 점수만 가지고 대학에 가는 소위 말하는 수능 100% 전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견표를 활용하기가 우리 국민들의 정서하고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해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수능은 그 역할이 끝났다. 수능 점수로 전국에 줄을 세워가지고 그게 공정한 차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락이 결정되어 버리는 수능에 대한 영향력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수능을 뭐 정시 한 1단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이런 정도 시험으로 운영한다 그러면은 이 조견표를 1단계는 대입하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런 측에서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수능 과목이 이게 논서술이 들어오는 경우도 아마 이게 IBDB 성적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좀 이 거부감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현재처럼 수능 100% 전형으로 운영하는 이런 경우는 IB 점수는 덤성덤성하고 수능 점수는 아주 촘촘하기 때문에 이게 좀 맞추는 게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실제로는 가장 큰 쟁점인데요. 이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걸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려고 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마저도 수능 최저가 있는 이거는 저는 반드시 고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해결 방안이 있겠지만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이 전형 요소가 대표적인 요소가 있으면은 학생이 학교에서 성적을 냈는데 국가의 수능 최저 등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평가를 해가지고 중복 반영하는 이게 그 논거가 뭔지 그게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로 가해 있는 거죠.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같으면은 이제는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나아죠. 나는 각 대학이 전형에 따라서 수능 최저 등급을 운영을 하되 이런 IB라든지 다른 그런 유형의 학생들 수능을 보기가 힘든 이런 학생들에게는 이제는 이걸 면제해주는 그 그룹만 면제해주는 조항을 대입 기본 지침에 대교협에 넣을 때 이걸 이제 넣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큰 거는 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수능 못 봤다 그러면은 수능 최저 대신에 다른 것으로 수능 최저를 대체해주는
그러면 이제 교과에 대한 심층 면접을 한다든지 교과 성적으로 나온 것을 수능 최저로 대신 반영해 준다든지 아니면 입학 사정관들이 이 학업 역량을 IB 학생들이 그 학업 역량을 정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걸 최저 등급에 대체해 주는 이런 것들을 한번 찾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요. 그다음에 현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이 예비 합격자 제도를 둬 가지고 그 IB 점수 최종 점수 이걸 나중에 대입하는 것 이것도 일정이 가능할까? 아마 이거는 대학들이 많이 망설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은 방안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는 좀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게 IB 학생들이나 이거는 IB 학생들만 아니고 수능을 보기 힘들면서 국내 전형에 지원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룹들을 공통적으로 다 이런 혜택을 주는 걸 좀 방안을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대교협의 이런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 이런 문구가 매년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수능 최저 항목의 마지막에 이런 걸 하나 넣으면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능 응시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는 개별 대학이 그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그건 이제 대학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IB만이 아니라 제외 한국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국내 전형에 적용할 때 그런 아이들도 수능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최저로 줘가지고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구만 들어가 버리면은 대학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는 이런 전형에 수능 최저를 이 학생들에게는 면제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뭐 예비 합격자 대상 IB 점수 이런 거는 일정 이걸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수시 전형 그 발표를 할 때 IB 학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예비 점수로 잠정적으로 예비 합격자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최종 점수가 나왔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수능 최저로 대체해주는 일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 예비 합격자로 올리는 순간에 다른 학생은 이미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죠? 또 그리고는 수시 일정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어떤 피해 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 방안은 적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도 사실은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수능 최저 대신에 각 대학들이 다른 대체자로 가지고 수능 최저를 판단하게 하자. 수능 최저도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것 같으면은 학업 역량은 수능 최저 외에도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정관들이 IB 학생들이 공부한 이 내용을 별도로 평가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주는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정량적인 이런 요소를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2번 체크하고 4번 체크 이거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공 적합성 학생들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응시를 하는데 이거는 고교대 연계교육이기 때문에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이 공부 이게 우리 대학의 우리 모집 단위에 적합한가 이걸 진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를 지원을 하면은 고등학교의 경제학 과목이나 경제 수학 이런 걸 들었는지 이런 걸 사정관들이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IB 교육은 여러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과목을 택해가지고 깊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 과목을 공부해가지고 경제학과를 지원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학생이 뭐 역사를 공부하면서 경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하나하나의 애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과목은 듣지 않더라 그래도 다른 과목을 들으면서 경제에 관련된 연구들을 개별적으로 했으면은 그걸 전공 적합성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사정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생각들을 서로 공유하게끔 만들어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 물화생지 지구과학 이 4개를 IB로 다 운영하기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과학 과목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서 생명과를 공부하지 않고 의대를 지원을 했다. 이러면은 일반 입시에서는 막 그 결정적인 분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IB 학교가 생명과학이 없다 그러면은 의대 지원을 못하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아닌 건 거죠. 그 학생이 다른 화학을 통해 가지고 이 과학을 심도 있게 공부한 게 있으면은 이런 걸 전공 적합성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사정관들한테도 한번 이런 걸 이야기를 문의를 해보니까 크게 불리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일단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역량이 중요한 것이지 그 과목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그래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전공 적합성도 이제는 좀 보편적인 학업 역량 쪽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로 선택 평가가 IB 학생들은 일반계 고등학교는 9등급 상대 평가를 일반 선택 과목으로 성적이 제공이 되는데 IB 학생들은 그죠? 모든 IB 과목이 진로 선택으로만 기재가 되고 대학에 제공되기 때문에 성적이 ABC밖에 없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불리할 수 있다. 9등급이면은 촘촘하게 구분이 됐는데 IB 학생들은 그냥 전부 다 A만 들어가 있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건 거죠. 물론 이제 외고는 뭐 이런 등급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것도 대학은 그동안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을 하면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이런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고 또 훈련을 했기 때문에 성적이 A로 되어 있더라 그래도 여러 과목들의 이수한 행태 또 학생이 그 교실 수업을 받으면서 어떤 행태로 공부를 했는지 이런 탐구 능력이나 이런 걸 전체로 보면서 이 학업 역량들을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여기에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은 다른 대학별 고사 뭐 심층 면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이 ABC이기 때문에 IB 학생들이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직접 면담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서류를 가지고만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IB의 어떤 7점 체계가 ABC 이런 그 3단계 체제로 이런 전환된 이런 과정에 그 근거가 뭐고 하는 이런 데 대한 또 여기서 평가할 때 해야 되는 항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일반 학교 수준 이상으로 좀 알 수 있는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공지를 해놓으면은 사정관들이 수시로 들어가 가지고 아 이런 성적이 이렇게 해서 IB는 ABC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데 대한 걸 좀 이게 감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은 훨씬 편안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IB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쟁점은 이 IB 학생들은 엄청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이 이제 기재가 되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좀 뭐 가슴 아파하는 이런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 보고서라든지 뭐 논문 이런 말 자체를 학생부에 기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뭐 논문으로 쓰지 않고 뭐 과제 탐구나 이렇게 쓸 수는 또 있으니까 시부모님의 특기사항에 허용된 이런 용어로 전환을 해가지고 IB 학생들이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한 이런 내용들을 대학에 좀 전달할 수 있는 이 방안 이거는 아마 우리 지금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대학 입시를 IB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정성 강화 방안 이 자체는 사실은 옳은데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어떤 거는 그래서 계속 그대로 유지를 하고 어떤 경우는 좀 이제 가감하게 좀 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해외 봉사나 뭐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더라 그래도 우리 교육의 본질이라고 하는 독서라든지 진로라든지 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는 좀 글자 수에 대한 유연하라 그런 기재에 대한 이런 허용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시간이 부족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떤 거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경우는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뭐 성적 조견표나 이런 것들은 갑자기 도입해가지고는 또 부작용이 나오니까 연구에 근거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하고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뭐 해결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한번 자료돼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는 국가 수준에서 해결해야 될 것, 어떤 거는 교육청하고 대학 사이에서 해결해야 될 것, 또 어떤 거는 단위 학교의 선생님들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결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IB 학생들의 대입에서의 그런 불리한 요소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이제 개선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